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등급 메이커 이하영입니다. 우리 이제 2023학년도 대수능 치러졌고요. 이미 등급 컷이라던가 오답률이 다 이제 공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해설 강의 다시 한번 진행하는 거고요. 이번 시간은 공통과목 객관식 1번 문항부터 15번 문항까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일에도 해설 강의는 하지 않았고요.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뭐 등급 컷에 대해서 90점 넘어갈 거냐, 뭐 말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시험을 치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저도 여러분처럼 시험지 받고 똑같이 시험을 쳤는데 학생들한테 힘들었겠구나. 사실은 선생님들이나 강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막 포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앞에서부터 여러분이 조금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들이 시험에서는 정말 중요한데 학생들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러다 보면 등급 컷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일에도 이지영 선생님 라이브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뭐 EBS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학생들이 힘들었어요. 학생들이 힘들었고 객관식 문제 4점짜리 문항들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3점짜리들이 다 쉬웠냐? 그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힘들 수밖에 없고 마음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이제 집중력이 흐려지는 거죠. 여러분 거꾸로 생각합시다. 시험은요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예시문항부터 해서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까지 평가원에서 지금까지 공개한 시험, 우리가 교육과정이 바뀐 이후에 공개한 시험이 몇 개냐면 이제는 7개라는 시험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 그 7개의 시험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주 쉬운 문제, 즉 눈으로 딱 보면 암 이런 거는 지양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2점짜리든 3점짜리든 간에 내가 풀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들, 즉 3점짜리 문항의 난이도가 꽤 높아졌고요. 그리고 4점짜리도 쉬운 문항들의 난이도들이 쉬운 4점이라는 게 사라지고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졌다라는 거, 이 정도로 여러분이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제발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뭐 카더라, 뭐 빈칸 추론 문제 나온다더라, 빈칸 추론 문제 안 나온다더라, 이런 거는 우리가 신경 쓸 요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내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맞춰내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는요, 뭐 어쩌면 우리가 막 룰이라고 생각했던 거 있죠. 예를 들면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5번에는 기억, 니은, 디귿이 있어야 돼. 이거 약간 우리가 룰처럼 생각했지만 이번 시험 어땠어요? 아니었잖아. 그리고 답도 그냥 기억이었어요. 저도 헷갈렸어요. 니은, 디귿이 뭐지? 내가 뭐 잘못 풀었나?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일 경우에 우리 진짜 굳건한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평가원이 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를 조금씩 높이려면 개념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내는 것은 난이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중학도형이라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을 같이 섞어서 물어보는 문항들이 난이도가 아주 조금씩 우리가 높이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객관식 문제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문항입니다. 지수 계산하는 문제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 지수 계산 요즘은 어떤 모습이 많이 나옵니까? 지수가 무리수인 모습이 많이 나오고요. 4는 2의 제곱이야. 4는 2의 제곱이고, 그리고 2의 루트 2제곱이 분모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얘의 2 플러스 루트 2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밑이 같고 나눗셈이니까 2에 2 마이너스 루트 2제곱에 뭐가 된다? 2 플러스 루트 2제곱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고요. 우리 여기서 지수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곱해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얘는 무슨 공식이에요? 합차 공식. 그래서 2의 제곱은 4고요.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은 2가 되어서 얘는 2가 되었어. 즉 2의 제곱이 될 거고요. 정답은 4가 된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 우리가 이렇게 뭐 어렵지 않게 해결했고요. 1번 문항에서는 지수 법칙, 그리고 요즘 지수는 뭐다? 무리수 범위 내까지도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항입니다. 사실은 2번 문항을 보면서도 제가 이 생각을 했던 게 1페이지 문제를 딱 보면 이번 수능이 그리 쉽지는 않겠구나 라는 게 느껴졌을 겁니다. 왜? 4번에서 함수의 그래프 보면서 우극한, 좌극한, 뭐 극한값 구하는 문제 안 나왔잖아.
그런 문제에서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근호가 있어요. 근호가 있고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근호만 나오면 여러분이 막 기계적으로 하려는 게 있죠. 뭐예요? 유리화. 근데 이거 유리화하는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 문제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물론 쉬운 문제예요. 2점짜리지만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x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무한대로 가고 있어. x가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무한대 더하기 숫자는 뭐예요? 무한대야. 그죠? 그리고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 제곱은 무한대, 빼기 숫자는 무한대, 루트 무한대니까 무한대야. 더하기 무한대 꼴이죠.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무한대인 거야.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쳐다보면 된다? 최고차항을 쳐다본다. 그럼 분모에서의 최고차항은 x예요. 분자는요. 루트 x제곱 더하기 3x가 최고차항이지.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x의 값은 우리가 양의 값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루트 x제곱은 x예요. x 더하기 3x가 분자의 최고차항. 그러니까 분자는 얼마가 된다? 4x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분모는 뭐가 있었습니까? x가 있었던 거야. 그죠? 그러면 분모 분자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x분의 4x가 되어서 둘 다 x에 관한 1차.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 얼마입니까? 1 곱하기 x, 4 곱하기 x이기 때문에 정답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이거를 근호가 나온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유리화하다 보면 오히려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2점짜리가 이렇게 약간의 계산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실제로 여러분 루트 x제곱과 같은 것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또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문항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문항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입장에서 A2 더하기 A4가 30이고요. A4 더하기 A6이 2분의 15야. 그랬을 때 첫 번째 항을 물어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공차의 특징이나 공비의 특징만 잘 알고 있으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한 3번 자리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살짝 난이도가 있는 느낌이에요. 자, A2 더하기 A4 그리고 A4 더하기 A6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이하는 방법대로 하면 A2 더하기 A4는 뭐예요? A1 곱하기 R이고요. A4는 A1 곱하기 R의 세제곱인데 이 값이 30인 거야. 그리고 A4는요. A1 곱하기 R의 세제곱, 그 다음에 A1 곱하기 R의 5제곱이 2분의 15인 거야. 물론 이렇게 해결을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2, 4야. 4, 6이야. 2, 4, 4, 6. 그러면 2에서 A2에서 A4로 갈 때 우리가 얼마를 곱합니까? R제곱 곱하잖아. 공비제곱. 그리고 A4에서 A6으로 갈 때도 우리가 뭐를 곱해? R제곱을 곱한다고 했다면 결국은 A2 더하기 A4에다가 몽땅에 뭐를 곱하면? R제곱을 곱하면 A4 더하기 A6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야? 30이야. 얘가 30이고 이 값이 얼마예요? 2분의 15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누구를 구해낼 수 있다? R제곱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즉 R제곱은 2분의 15 곱하기 30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랑 약분되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어서 2분의 1의 제곱인데 얘가 R제곱이고 아까 공비는 뭐라 그랬어? 양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비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 라고 했냐면 첫째 항을 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식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 A2는 뭐예요? A1 곱하기 공비. A4는 A1 곱하기 공비의 세제곱, 즉 8분의 1인데 이 값이 3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양변에 얼마 곱해버릴까? 8 곱하자. 그럼 얘는 뭐예요? 4A1 더하기 A1은 240이 되어서 5배의 A1이 240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A1은 5, 4, 20, 5, 8, 40 해서 정답은 4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문항도 우리가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데 3번 문항 치고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조금씩 더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시간을 세이브해야 나중에 고난도 문항에서 우리가 충분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3번 문항 이렇게 해결했고요. 4번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자리에 그래프가 없고 다음 페이지에도 그래프가 없었어. 결국 안 나왔죠. 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너네 개념적으로 잘 알고 그걸 활용해 라는 겁니다. 다항 함수 fx에 대하여 gx는 x제곱 곱하기 fx예요. 즉 x제곱이라는 함수와 fx라는 함수가 두 개가 뭐해져 있는 모습? 곱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고배미분법이죠. 그래서 g'x를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x제곱은 미분하면 2x에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x제곱에 f 도함수 f'x가 되는 거야. 그러면 g'2의 값을 물어봤으니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x들 다 찾아서 2 대입이야. 그러면 4배의 f2가 될 거고요. 4배의 f'2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f2가 얼마고 1이고 f'2가 3이기 때문에 4 곱하기 1은 4고요. 4 곱하기 3은 12가 되어서 정답은 16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4번 문항도 우리가 고배미분법 이용해서 뭐 원항 평가원에서 자주 좋아하는 소재로 다루고 있는 고배미분법 이용해서 간단하게 미분계수 계산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왜 뜸을 들였냐? 5번이잖아, 5번. 근데 5번이 글쎄 기하가 13위 그리고 미적이랑 확통이 15위였고요. 오답률을 봤더니 41.9%야. 41.9%. 40%의 친구들이 5번에서 이미 틀린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긴 하죠. 이걸 얘들아 왜 틀렸을까? 그지? 그러니까 실제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정신적인 부분이 되게 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좀 집중을 못하거나 아니면 실수한 친구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잖아, 사실은. 자, 그래서 선생님 맨날 강조하던 삼각함수 성질이에요.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코사인은 사인, 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고쳐야 된다. 즉 얘는 사인 세타예요. 사인 세타인데 자, 그러면 얘는 부호를 결정하자.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예간이라고 본다면 얘는 몇 사분면? 2사분면에 있는 각이고 2사분면에 있는 각 입장에서 코사인의 값은 음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 이 값이 얼마가 됐다? 5분의 루트 5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따라서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다?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사인 세타는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가 되었죠. 자, 그런데 탄젠트 세타가 또 뭐라 그랬냐면 0보다 작대. 그랬을 때 우리는 뭐를 구하라?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지금 봤더니 사인의 값도 0보다 작아, 탄젠트의 값도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사인과 탄젠트가 모두 음의 값을 가지려면 몇 사분면입니까? 4사분면에 있는 각이야. 그러면 4사분면에 있는 각 입장에서 코사인의 값은 뭐예요? 양의 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공식을 알고 있냐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예요?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쓸 수 있어서 원래 우리가 보통 사인 세타를 알고 코사인 세타를 구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봐서 알겠지만 사인과 탄젠트가 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코사인의 값은 뭐를 가져야 돼? 양의 값을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로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지. 얘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5의 제곱은 25, 루트 5의 제곱은 5가 되어서 근호 안이 얼마가 되었어? 25분의 20이 되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5분의 2 루트 5가 된다라는 것을 바로 구해낼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지금 봤더니 코사인이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에요? 4사분면에 있는 각이에요. 그런데 나는 사인 세타의 값을 알고 있어요. 뭐라고?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 삼각함수의 정의 입장에서 얘를 뭘로 두면 돼? R로 두면 되지? 그리고 사인 세타는 R분의 뭐예요? Y좌표잖아. 그래서 Y좌표를 마이너스 루트 5라고 둔다면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이 길이가 5가 되었어.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루트 5인 거지. 왜? 얘가 4사분면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5가 된 거야. 그러면 X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죠. 그래서 루트에
5의 제곱은 25, 루트 5의 제곱은 5가 되어서 루트 얼마? 2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x좌표가 양의 값을 가지고 루트 20이니까 얼마예요? 2루트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럼 코사인은 r분의 x좌표니까 5분의 2 루트 5라는 거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모두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편한 방법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 된다라는 사실 매우 중요하고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에 대해서 삼각함수의 성질들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40%를 넘기다니. 공부하셔야 돼요. 아셨죠? 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요. 3차 함수 나오고요. x는 1에서 뭐래? 극대래요. 그랬을 때 x는 b에서 극소이고 a와 b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값에서 극값을 가지는데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 f'의 1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f'x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해 봅시다. 그러면 6x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a가 되었는데 1을 대입하자고요. f'1은 6 마이너스 18 플러스 a인데 이 값이 얼마?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서 a에다 12를 대입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2가 되어서 6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인수분해 합시다. x-1에 x-2로 인수분해 되면 1에서 극대고요. 2에서 뭐를 가져? 극소값을 가지겠지. 자, x는 b에서 극소이다. 그래서 b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랑 b랑 더하면 14가 되어요.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그래서 어떤 3차 함수 입장에서 x는 1에서 극대, x는 b에서 극소라는 것은 그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뭐예요? 2차 함수잖아. 사실은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과 b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 입장에서 여러분 접근하셔도 되고요. 그냥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극대 또는 극소일 때의 미분 계수는 얼마가 돼? 0이 되죠. 그거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6번 문제도 해결해 봤습니다. 7번째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째 문항입니다. 이게 기하에서 15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기하에서는 15이지만 미적이랑 확통에서는 15위 안에는 들지 않았는데 제가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40%의 친구들이 틀렸다는 게 더 아쉬워요. 그런데 15위 안에도 못 들었다는 건 많은 문항들이 학생들이 생각보다 40%의 친구들이 이 문제를 틀렸어? 생각보다 여러분 공부 양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그래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모든 항이 양수이고 그거는 왜 나왔냐면 근호 안에 ak와 a의 k 플러스 1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호 안에 있는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래서 양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고요.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공차를 우리가 D라고 하자. 그럼 첫째 항도 뭐가 돼? D가 될 거고요.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뭐가 된다? ND가 되겠지. 맞아요? D 플러스 N-1D 이기 때문에 또는 첫째 항이 D고 공차가 D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랬을 때 지금 뭐가 나옵니까? 근호가 있고 시그마가 나와요. 자, 많은 학생들이 우선은 여러분이 AK를 구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AN이 ND니까 AK는 뭐가 돼요? KD가 되겠지. 그럼 A의 K 플러스 1은 뭐가 돼? K 플러스 1D가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오히려 복잡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등차 수열이라는 아이가 나오잖아. 그럼 등차 수열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A의 n번째 항을 빼면 뭐가 되는 거야? 공차가 된다라는 정말 좋은 성질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면 공차가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근호가 있는 상황에서 바로 계산이 안 되면 뭐부터 먼저 하자? 유리화부터 먼저 하자라는 겁니다. 유리화를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K는 1부터 15까지 우리가 분모에다가 뭐를 곱하면 루트에 AK 빼기 루트에 A의 K 플러스 1을 곱할 거지. 그럼 분자에도 루트에 AK 빼기 루트에 A의 K 플러스 1을 곱할 건데 분모 입장에서 살펴봅시다. 분모 입장에서 살펴보면 루트 사라져서 AK
빼기 a의 k 플러스 1이 나와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얘네들을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k 플러스 1번째 항에서 k번째 항을 뺀 것과 같고 따라서 여기에다가 d를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d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모에 뭐가 생기는 거야? 마이너스 d가 생겨. 그러면 d는 k와 상관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d를 그냥 앞으로 보내자. 그리고 마이너스는요 위에다 보내버리자.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루트의 ak 플러스 루트의 a의 k 플러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뭐를 할까? k에다 1부터 쭈루룩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우선은 d분의 1은 남아있고요. 여기에서 우리 보자. 요만큼을 먼저 계산을 할 거예요. 1부터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a1 더하기 루트 a2죠. 마이너스 루트 a2 더하기 루트의 a3입니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의 a3 더하기 루트의 a4가 되고 쭉쭉쭉 대입할 거야. 얼마 대입할 거예요? 15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의 a15 더하기 루트의 a16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라지냐면 얘네들이 붙어서 사라져. 얘네들이 붙어서 사라지지. 그럼 얘네들도 붙어있다 생각하고 여기까지 두 개씩 사라지게 되어서 남는 값은 마이너스 루트의 a1 더하기 루트의 a1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an이 nd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계산하면 d분의 1이 있고요. 여기다 1 대입하는 거지. n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의 루트 d가 되었어. n에다 16 대입하면 플러스 루트의 16d가 되었어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4 루트 d네. 그러면 얘랑 계산하면 또 뭐가 됩니까? 3 루트 d가 됐지. 근데 분모에 d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루트 d 분의 3으로 쓸 수 있게 되고 이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2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루트 d는 2분의 3이 되겠지? 따라서 d의 값은 얼마다? 양변 제곱하면 4분의 9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a 네 번째 항을 구하라라고 했고요. n에다 얼마 대입하자? 4 대입하자. n에다가 4를 대입하면 4 곱하기 공차 4분의 9가 되어서 정답은 9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계산이 살짝 난해할 수 있어요. 난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정도는 맞춰낼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호가 나왔을 때 합의 기호, 즉 합의 기호에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은 우리 일반적으로 근호 나오면 유리화하는 거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등차 수열의 특징만 좀 잘 알고 있었으면 7번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번 시험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차 수열이랑 합의 기호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3점짜리 문항들이 구성이 되고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7번 문항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이제 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문항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죠. 자, 지금 보면 0,4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뭐를 구하시오? x절편입니다. 앞에 있는 문제보다 이게 훨씬 더 사실은 쉬운 문제고요. 0,4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이잖아. 자, 얘가 접점이 사실 중요한데 0,4는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야? 아니지. 그거 어떻게 구별해요? x에다 0 대입해봐. 2지. 근데 y값이 4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곡선 밖에 있는 점이에요. 그럴 때 항상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접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접점이에요. 접점을 지금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 내가 접점을 잡는 거야. 그래서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으면 y좌표는 x에다 t를 대입한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접선의 기울기도 알아야 되는데 얘를 접점의 y좌표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예요. 또는 얘를 미분해서 t를 대입해도 똑같은 값이 나와서 얼마가 됩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합니까? y 마이너스 y좌표인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는 접선의 기울기 3t 제곱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접점의 x좌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럼 내 목표는 뭐예요? t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런데 어디서 그었어? 0,4에서 접선을 그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 위에는 누가 있어야 돼? 0,4가 있어야 돼. 즉 y 대신에 4, x 대신에 0을 대입해도 만족해야 되지. 즉 4-t 세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x에다 0 대입했어. 얘네들 만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t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t 세제곱 만나면 2t 세제곱이 되었고요. 누가 사라집니까? t랑 t가 사라집니다. 4-2 하면 2인데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t의 세제곱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 따라서 실수 t는 하나밖에 없죠. 얼마?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x절편을 구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어디로 와야 돼? 접선의 방정식으로 와서 t 대신에 얼마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접선의 방정식이고 여기서 x절편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y 대신에는 뭐를 대입하면 돼? 0을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y에다 0 대입했고요. t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2가 되어서 얘네들 사라지고 2만 남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t에다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그럼 3-1이니까 2가 될 거고 x 빼기 1, t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거야.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눌 수 있고요.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x절편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라는 거 구해낼 수 있죠. 정말 전형적인 문제잖아.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곡선을 그은 접선 그리고 뭐 x절편, y절편 구하는 거 정말 전형적인 문제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8번 문제까지는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8번 문항까지도 해결해 봤고요. 이제 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입니다. 이제 4점짜리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게 기하에서는 14위였고요. 뭐 기하든 미적이든 확통이든 간에 오답률은 지금 몇 %예요? 41%입니다. 그죠? 자, 왜 이게 오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를 훨씬 더 많이 봐요.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면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은 기계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거든. 근데 얘는 지금 뭐를 물어봤냐면 탄젠트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탄젠트 최대, 최소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사실은 탄젠트 함수는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보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닫힌 구간으로 딱 주어졌기 때문에 그 구간 안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최대값을 또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보면 여기에 더해져 있는 a는 뭐에 대해서만 움직여? y축에 대해서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요. 어디서 결정이 된다? 탄젠트 앞에 곱해진 숫자와 x 앞에 곱해진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게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주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원래 뭐예요? 파이였는데 x 앞에 곱해진 숫자 2의 절대값 하면 얼마요? 2예요. 그래서 주기는 2분의 파이라는 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됐어. 그랬는데 문제는 탄젠트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 루트 3이 곱해져 있는 거야. 탄젠트 앞에 뭐가 곱해져 있다고?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이 없었으면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이런 식으로 그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으니 마이너스 루트 3이 곱해지다 보니 뭐가 곱해지다 보니 음의 값이 곱해지다 보니 얘네들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x축이 있었으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생긴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 모습이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을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져야 된대. 그럼 봐봐. 주기가 만약에 2분의 파이라면 여기에 지금 뭐가 생기는 거야? 주기들이 생겨. 그러면 이 닫힌 구간이 이 주기보다 넓어진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닫힌 구간이 생겼다라고 해봐.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예요.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최대 최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 없어. 왜? 위로 막 올라가지. 아래로 막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말은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려면
결국 이 닫힌 구간은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주기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닫힌 구간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 거야. 여기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뭐가 있을 거야? b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들어있단 말이지. 어디 안에? 한 주기 안에. 근데 주기가 2분의 파이야. 주기가 2분의 파이인데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의 주기를 우리가 나타낼 때는 얘를 반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4분의 파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부터 4분의 파이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내죠. 자, 마이너스 4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 사이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있으니 요 주기 안에 얘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도 있었을 거고 여기는 얼마예요? 4분의 파이가 있고 이 주기 안에 여기 있는 닫힌 구간이 있었구나.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 가지는구나?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일 때 최대값이 얼마가 돼? 7이 된 거야. 즉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콤마 7을 지나고 있고요. 최소값은 3인데 최소값을 가지게 하는 x의 값이 b니까 b 콤마 3을 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 fx가. fx 이름은 a 마이너스 루트 3의 탄젠트 2x였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선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대입합시다. f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면 a 마이너스 루트 3의 탄젠트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탄젠트 함수는요. 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어디로 나와? 앞으로 나와. 그러면 이 부분만 우리가 본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루트 3의 탄젠트 3분의 파이의 값과 같아져요. 그런데 탄젠트 3분의 파이라는 i는 또 얼마입니까? 루트 3이거든.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3 하면 3이 되지. 즉 얘는 a-3인데 이 값이 얼마라고 한 거야? 7이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봅시다. 다음 단계는 뭐가 됩니까?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가 아니지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죠? 그쵸?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탄젠트 함수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얘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고요.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b, 3을 지나는 거야. 따라서 f에다가 x자리에 b를 대입할게요. a가 얼마였어? 4였습니다. 4 마이너스 루트 3의 탄젠트 x자리에 b를 대입한 결과가 얼마가 돼야 돼? 함수값이 3이 돼야 돼. 두 개 자리 바꿀게요. 그러면 루트 3의 탄젠트 2b가 1이 될 거고요. 따라서 탄젠트 2b는 루트 3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2b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지금 보니까 b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면 2b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기다 2배를 하면 뭐보다는 작아야 돼? 2분의 파이보다 작아야 되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서 탄젠트 값이 루트 3분의 1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즉, 2b는 6분의 파이였겠네. 따라서 b는 얼마가 된다? 12분의 파이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문제에서 a랑 b랑 곱하래요. 즉, 4 곱하기 12분의 파이를 계산을 하면 얘네들 약분되어서 얼마가 된다? 3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요거는 일반적인 계산만 차근차근 해내면 선생님처럼 아까 부호 계산 이런 거 잘해야 되겠지? 그런 것만 잘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많이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봤던 거는 사인 코사인이야. 그지? 최대 최소에서 많이 봤던 건 사인 코사인이기 때문에 탄젠트가 나와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학생들이 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높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9번 문항까지 해결해 봤고요. 이제 10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항입니다. 이번에도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면 하나는 3차 함수고요. 하나는 2차 함수야.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 똑같은 곡선과 직선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라 했을 때 어떠한 발문이 나옵니까? 너무나도 전형적인 문제죠. 두 개의 넓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함수를 가지고 넓이를 만들어냈는데 넓이가 같대요. 그 말을 우리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우선은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주황색으로 나타낼게. 이 주황색으로 나타낼 거고요. 그 다음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초록색으로 좀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얘가 지금 3차 함수야. 3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서부터 0에서부터 뭔가 교점까지의 넓이가 A야. 여기가 A야. 파란색 부분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교점에서부터 X는 2까지. 요거는 선생님이 무슨 색으로 나타낼까? 노란색으로 나타낼게. 이 두 개의 넓이가 어떻대? 같대. 넓이가 같대. 그런데 이 교점을 중심으로 주황색과 초록색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부분에서는 주황색이 초록색보다 위에 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주황색이 초록색보다 아래에 있는 거야.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의 위치가 바뀌어 버렸지. 그럼 우리가 넓이 구할 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것을 빼서 정적분하는 거야.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것을 빼서 정적분을 하는데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알파라고 해보자. 그러면 A는 뭐가 됩니까? 0에서부터 알파까지 주황색, 즉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에서 누구를 뺀 거야?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을 빼. 그것을 뭐 한 거죠? 정적분한 거야. 맞아요? 이거랑 알파에서부터 2까지는 누가 위에 있어? 초록색이 위에 있기 때문에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에서 빼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를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정적분을 했는데 두 개가 뭐가 된 거야? 넓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얘를 반대로 보내. 얘를 반대로 보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0에서부터 알파까지인데 선생님이 헷갈리니까 자 얘를 2차 함수를 fx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3차 함수를 gx라고 둘게요. 그러면 앞부분은 뭐가 됐어? fx 빼기 gx가 됐어. 얘를 정적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봐봐. 얘가 3차 함수니까 얘가 gx일 거고요. 얘가 2차 함수니까 얘가 fx일 거야. 그리고 얘가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반대로 넘어오면 마이너스가 되고 알파에서부터 2까지 이번에는 gx 마이너스 fx를 이렇게 정적분한 결과입니다. 그지? 그러면 여러분 봐봐. fx 빼기 gx 얘도 fx 빼기 gx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빼면 얘네들은 어떻게 다시 바뀌어? fx 빼기 gx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0에서 알파 더하기 알파에서 2까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0에서부터 2까지 fx 빼기 gx를 정적분한 것으로 쓸 수 있고 한쪽으로 다 넘겼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능령이 되는 거야. 능령. 됐어요? 선생님이 어떤 얘기 했어요? 넓이가 같잖아. 그런데 두 개가 함수의 그래프가 스위치된 거야. 이러면 그냥 0에서부터 2까지를 아무거나 빼. 여기서 이거 빼도 되고 여기서 이거 빼도 되는 거야. 그러면 x세제곱에 x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더하기 2x제곱 빼기 k를 정적분한 결과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적분해 볼게요.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3분의 2 x 세제곱 마이너스 kx를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해 보도록 할게요. 2의 4제곱 16이니까 4분의 1 하면 4가 되고 더하기 3분의 16 마이너스 2k고요. 0 대입하면 얼마? 0이 된 거지. 그래서 2k는 3분의 12 더하기 3분의 16이니까 3분의 28이 되어서 k의 값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4가 된다라는 거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 앞으로 문제에서 넓이가 같다라는 조건 나오면 자 0에서부터 2까지 뭐 얼마까지인지 간에 여러분이 아무거나 빼. 그래서 적분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10번 문항도 해결해 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11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1번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모두 이용하는 문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도형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좀 아쉽다, 그죠? 이 원이 아니라 약간 타원 같은 느낌이라 조금 슬프긴 하다.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나 보이지 오늘따라?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원입니다. 원. 그지? 원인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나오면
오답률이 50%를 넘어가요. 요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50%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도형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원과 원주각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지금 봤더니 요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죠? 그러면 뭐가 같아야 돼? 여기 있는 BC, 호의 길이와 여기 있는 CD, 호의 길이가 같아야 돼. 그럼 호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또 뭐도 같다는 거야? 현의 길이도 같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BC랑 CD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우선 알고 시작해야 돼요. 이걸 우선 알고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봅시다. BC의 길이랑 그 다음에 CD의 길이가 같았어. 그런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봅시다. AB의 길이가 5래요. 그 다음 AC의 길이가 3루트 5래요. 그리고 AD의 길이가 7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얘를 또 세타라고 둡시다. 그러면 BC와 CD의 길이가 같으니 얘를 뭐로 두자? 그냥 X로 둘 다 두자.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 목표를 봅시다.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야.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사인 법칙이구나. 그러면 사인 법칙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세타 값에 대한 사인 값과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인 x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바로는 못 찾으니 뭐를 이용하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삼각형 하나하나를 우리가 두 개를 가지고 생각해보자. 여기 있는 삼각형 입장에서 x제곱이라는 i는 3루트 5 몽땅 제곱하면 얼마예요? 45야. 7을 제곱하면 49 마이너스 2배에 3루트 5 곱하기 7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놓읍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두 번째 삼각형 입장에서도 똑같이 계산하면 x제곱은 5의 제곱 25, 3루트 5의 제곱은 얼마? 45죠.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어요. 자, 아무래도 우리는 뭐를 사라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x를 사라지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이렇게 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제곱은 사라져서 0이 됐고요. 45 빼기 45 사라지지. 그러니까 49 빼기 25를 하면 24가 되었네. 그 다음에 이 부분 여러분이 보면은요. 누가 공통이야? 2 곱하기 3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2 곱하기 3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공통이야.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7이 있고 얘는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5잖아. 그러면 빼기 7 더하기 5 하면 빼기 2지. 다시 한번 뭐가 있었냐면 2랑 3루트 5랑 코사인 세타가 있었어. 그지? 그런데 빼기 7 더하기 5니까 얼마가 더 곱해지면 돼? 마이너스 2가 더 곱해지면 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12 루트 5 코사인 세타가 24였던 거야. 얘가 반대로 넘어갔고요. 따라서 12 루트 5로 양변 나누면 코사인 세타는 뭐 약분하고 지나갈까?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되어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루트 5분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하나 해결할 겁니다. 우리 막 급하게 하지 말고요. 뭐를 구해낼 수 있어요? 이제 x를 구해낼 수 있어요. 자, 루트 5분의 2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x제곱은 요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94죠. 94 마이너스 2 곱하기 3 루트 5 곱하기 7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방금 얼마였냐면 루트 5분의 2였거든. 그래서 누가 사라져? 루트 5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 6, 2, 3은 6 곱하기 7이 14가 되어서 6, 4, 24, 84가 되네. 94에서 84를 뺐으니 x제곱은 10이 되고 x의 값은 얼마다? 루트 10이다라는 거 하나 알아냈어요. 두 번째 선생님 뭐라 그랬지? x랑 마주보는 각에 대해서 뭐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이 삼각함수 정의 가지고 사인 세타 구해도 되고요. 뭐라 그랬냐면 삼각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각은 0과 180도 사이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사인 값은 항상 뭐가 돼? 양의 값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얼마가 돼? 5분의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되고 5분의 1이 되고 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 루트 5분의 1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사인 세타, 즉 루트 5분의 1분의
마주보는 변, 루트 10이 뭐가 되었어? 2R이 되었어요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루트 50이지. 그리고 2로 나누면 R은 얼마가 된다? 2분의 루트 50이 되어서 루트 50이 얼마입니까? 5 루트 2잖아. 따라서 R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2분의 5 루트 2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사인 법칙 이용해서 반지름의 길이 찾아내는 거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코사인 법칙에서 똑같은 어떤 변의 길이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우리 그냥 방정식 해결하면 충분히 하나하나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이용한 문제는 작년에는 사실은 2022학년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왔거든. 뭐 빈칸 추론 문제든 뭐든 간에 여러분이 도형의 성질을 좀 잘 알고 있어야 접근하기가 쉽다라는 거, 여기까지도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11번 문항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 1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항은 오답률이 지금 8위예요. 60%의 친구들이 틀렸습니다. 60% 정도의 친구들이 틀렸는데 사실은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사실은 저는 조금 처음엔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아쉬워. 조금 아쉬워. 선생님이 여기 지금 보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의 남수 fx가 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n-1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x가 n보다는 작대. 그럴 때 fx의 절대값은 절대값의 6배의 x 빼기 n 더하기 1과 x 빼기 n의 곱으로 써진대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둘 다 절대값이 있잖아. 예를 들면 a의 절대값이랑 b의 절대값이 같아. 그럼 우리는 a를 뭐라고 씁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b라고 쓰는 것처럼 여기에서 fx라는 i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6에 x 마이너스 n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냥 플러스라고 본다면 얘는 x에 관한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x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n-1을 대입하면 0이고 x에다가 n을 대입하면 0이기 때문에 선생님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 여기가 n-1이야. 그리고 여기가 n이잖아. 그러면 최고 차이 개수가 6일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 최고 차이 개수가 마이너스 6일 때는 어떻게 그릴 겁니까? 위로 이렇게 그리겠지. 그런데 n-1에서부터 n까지만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fx는 파랑색 아니면 흰색이겠네 이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n을 구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왜? 문제에서 그냥 n은 자연수이다 라고 했거든. 근데 그냥 이렇게 놓고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니 열린 구간 0, 4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있어서 0에서부터 x까지 ft, dt 요 정적분한 결과에서 x에서 4까지 ft를 정적분한 결과를 뺀 것을 gx라고 했는데 이 gx가 x는 2에서 최소값 0을 갖는데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 이거 이 n을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돼? 원래는 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얘를 만족한다라고 하면 선생님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n에다 1, n에다 2 이렇게 쭉 넣어보면 충분히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근데 아쉽게도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라는 말 대신에 그냥 n은 자연수라고 되어 있었으니 학생들이 아무래도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얘를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바꾼다면 n에다 얼마부터 대입하는 거야? 1부터 대입하는 거야. n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n에다 1 대입하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얼마야? 1인 거야. 그 사이에서 흰색 아니면 파란색이야. 그럼 또 n에다가 1 대입하고 1 대입했으니까 2도 대입할 수 있고 2 대입하고 3도 대입할 수 있고 4도 대입하면 어디까지? 지금 열린 구간 0, 4에서 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fx를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fx가 지금 보면 여기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봐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의 남수 fx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있는 뭐 2분의 1에서 끊길 수는 없겠지. 왜? 이렇게 가다가 얘를 선택하면 연속이 아니니까 무조건 이 구간 안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쭈루룩 연속이게 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라볼 함수는 gx입니다. 자, gx 입장에서 바라보면 숫자에서 x까지 t를 정적분한 거야. 그럼 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 얘네 둘의 자리를 바꾸면 숫자에서 x까지로 바뀌고 빼기는 뭐가 되는 거야? 더하기를 해주면 되겠지. 즉, gx가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냐면 0에서부터 x까지 ft dt에다가 빼기 하면 더하기 됐지. 그리고 4에서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나타낸다면 얘를 미분합시다. g'x는 얘 미분하면 그냥 뭐예요? fx. 얘 미분하면 그냥 fx가 되어서 2배의 fx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즉, g'x라는 게 뭐예요? gx의 도함수잖아. 그럼 이 g'x를 가지고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어? gx의 개형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 g'x가 여기에 있는 fx에다가 몇 배 해준 값이래? 2배 해준 값이래. 그러면 어떻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2배 하면 0일 때, 함수값이 0일 때는 그냥 0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2배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gx의 그래프의 개형을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0에서부터 1까지 위에 있는 부분을 선택했지. 그러면 gx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증가하고 있는 거야. 아래에 있는 부분을 선택했다면 gx는 감소하고 있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증가와 감소가 이렇게 0, 1, 2, 3, 4에서 바뀌게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는 2에서 최소값 0을 갖는데 그러면 x는 2에서 최소값을 가져야 되고 그 최소값마저도 0이래. 즉 x에다 2를 대입하면 g2가 되고 얘는 0에서부터 2까지 ft dt에다가 빼기 2에서부터 4까지 ft dt인데 이 값이 뭐가 된 거야? 0이 된 거야. 그러면 얘를 반대로 보내면 우리는 어떠한 개념도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냐면 0에서부터 2까지 ft라는 함수를 정적분한 결과랑 2에서부터 4까지 ft라는 함수를 정적분한 결과가 같구나. ft가 흰색이다. ft에다 2배 한 게 노란색이야. 그런데 gx라는 i는 2에서 최소값을 가진대. 어디서? 2에서. 그럼 봐봐. 만약에 위에 있는 노란색을 선택했다고 해봐. 그러면 g'x 입장에서 얘도 양수, 얘도 양수잖아. 그러면서 1에서 0이니까 얘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증가하다가 그지? 얘네들을 다 선택하면 계속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겠지. 그러면 2에서 최소값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여러분이 딱 생각해도 어떤 느낌입니까? 2에서 최소값을 가지려면 감소했다 증가해야 2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입장에서 이 앞에서는 감소했어야 되니 어떤 i를 선택했어야 되는 겁니까? 음수, 즉 x축 아래에 있는 i를. 그 증가하려면 이 입장에서 이보다 클 때는 위에 있는 i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뭐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이제는 ft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그래서 fx 입장에서 결정이 되려면 이 여기와 여기를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0에서부터 2까지 ft dt 정적분한 결과와 2에서부터 4까지 정적분한 결과가 같아야 된대. 그런데 1에서부터 2까지와 2에서부터 3까지를 보면 두 개가 어때요? 넓이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잖아. 그러면 0에서부터 1까지는 어디를 선택해야? 여기를 선택해야 얘랑 같아질 거야. 그리고 3에서부터 4까지는 여기를 선택해야 얘랑 같아져서 정적분한 결과가 같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fx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2분의 1에서 4까지예요. 여기에 2분의 1이 있고요. 여기에 4가 있는데 정적분하래.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넓이가 같고 부호가 반대잖아. 그러니까 정적분하면 뭐가 돼요? 0이 되어버려. 그러면 이 부분이랑 누구랑 여기 있는 이 부분이랑도 넓이가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정적분하면 0이 되어버리지.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어떤 부분만 정적분하면 돼? 이 부분만 정적분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얘랑 누구랑 같습니까? 얘랑 넓이는 같고 부호가 반대잖아. 그래서 0에서부터 얼마까지를 2분의 1까지를 정적분을 해서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함수 입장에서 봤더니 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고 0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한 거, 넓이 계산한 거에 몇 반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 됐습니다. 여기에서 fx를 찾아보면 fx는 뭐가 됩니까? 6에 x 빼기 0이니까 6배의 x에
x-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를 하라 그랬지. 얘가 음의 값을 가져. 그리고 넓이의 뭐예요? 반입니다. 그럼 넓이는 어떻게 계산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6분의 최고창 2차항의 개수에다가 1에서 0 빼면 얼마예요? 1이지. 그래서 1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열심히 썼지만 다 얼마예요? 다 1이야.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면 되고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gx라는 함수의 그래프의 최소값이 언제 생기는지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정적분한 결과가 같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했고요. 자, 선생님이 12번 문제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냥 공식 이용하게끔 문제를 내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식 잘 활용해서 문제를 좀 빠르게 해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12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이제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요게 제가 조금 보니까 거듭 제곱근에 대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선생님 얘기했어. 거듭 제곱근에 대한 문제는 어렵게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어쨌든 간에 평가원에서 낼 거야 계속 이렇게 시그널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 제곱근에 대한 것만큼은 여러분이 좀 잘 알고 넘어가셔야 돼. 그리고 얘네들 입장에서 지금 뭐를 함께 물어봤냐면 양의 약수의 개수를 함께 물어봤거든. 여러분 이걸 딱 보는 순간 양의 약수의 개수인지 몰랐을 거야.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양의 약수의 개수를 알고 있으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오답률이 50% 넘어갔습니다. 자연수 m에 대하여 m의 12제곱의 n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m의 12제곱에 n제곱근이니까 n분의 12제곱이지. 얘가 뭐가 돼야 된대? k가 되는데 이 k가 뭐여야 돼? 정수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k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이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m이라고 할 때라고 한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m의 값에 대해서 뭐가 생기는 거야? 2 이상의 자연수 n이 생기는데 걔가 몇 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m을 다시 봤더니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면서 여기에 m이 또다시 등장하는데 m이 2부터 어디까지야? 9까지인 거야. 그러니까 m이 2일 때, m이 3일 때, m이 4일 때 쭉쭉쭉 하면서 얘를 만족하는 누구의 개수? n의 개수를 찾아야 돼.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건 뭐였냐면 2 이상의 자연수 n이었다는 거지. n이 그냥 자연수가 아니라 2 이상의 자연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모르겠잖아.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랬어? 그럴 때는 해봐라. m이 2일 때부터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m이 만약에 2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돼? 2에 n분의 12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정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모습이 정수가 되려면 여기 있는 이 지수가 뭐여야 돼? 0 또는 자연수여야 돼. 그런데 n이라는 i는 2 이상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n분의 12가 뭐가 되어야 된다?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n은 누구의 약수예요? 12의 약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다만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누가 포함이야? 1이 포함이야. 그래서 다만 n은 얼마는 아니에요? 1은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m이 우리가 3일 때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얘는 그럼 뭐가 돼? 3의 n분의 12제곱이 정수가 되면 돼. 같은 이유지. 그러니까 얘가 또다시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되어야 되고, 같은 이유로 이 n은 12의 약수면서 n은 1이 아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m이 3일 때도 마찬가지네요, 선생님. 그러면 m이 우리가 4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4의 n분의 12제곱이 되는데 4라는 아이는 또 뭐예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2의 n분의 24제곱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n분의 24가 뭐여야 돼? 자연수여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n은 누구의 약수예요? 24의 약수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n은요 24의 약수이면서
n은요. 뭐는 아니어야 돼요? 1은 아니어야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됐지? 4가 2의 제곱이라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5 입장에서 생각해봐 얘들아. m은 만약에 5라고 하면 5라는 아이는 어떤 수의 제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5의 n분의 12제곱이 되고 그대로 12의 약수를 따라가겠지. 자 그럼 6은요. 6도 어떤 수의 제곱의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6일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어서 우리가 m이 얼마일 때 제곱의 모습이 아닌 m이 2, 3, 5, 6, 7과 같은 모습일 때는 그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n은 12의 약수면서 n은 1이 아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 m이 4와 같은 아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선생님 8은요? 8은 조금 이따 해보자. 왜? 2의 거듭제곱이 아니라 2의 세제곱이니까 거듭제곱이 아니라 2의 제곱이 아니라 2의 세제곱이니까 그러면 9 입장에서는 어때요? 3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또다시 4자리에 3의 제곱이 들어가면 요 모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m이 4나 9일 때는 n은 얼마의 약수야? 24의 약수가 되는데 그때 n이 뭐는 아니다, 1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8은 좀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m이 만약에 8이라고 해봐. 그럼 8은 2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의 n분의 12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2의 n분의 36제곱이 되는 거야. 따라서 누가 자연수여야 돼? n분의 36이 자연수여야 되겠지. 따라서 이때 n은 뭐가 된다? 36의 약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때 당연히 n은 뭐는 또 아니어야 돼? 1은 아니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게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우리가 다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12의 약수의 개수, 그리고 24의 약수의 개수, 36의 약수의 개수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약수의 개수 어떻게 합니까? 소인수분해 하죠. 자, 12는 뭐예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이때 fm이라는 i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2 더하기 1, 1 더하기 1이지. 그러니까 3 곱하기 2만큼의 약수가 생기는데 누구는 제외야? 1은 제외야. 그래서 5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4라는 i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때의 fm은 어떻게 됩니까? 3 더하기 1하면 4, 1 더하기 1하면 2가 되어서 4 곱하기 2에서 1은 제외 하니까 얼마가 돼? 7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때의 fm을 살펴보자. 얘는요. 36이라는 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2 더하기 1하면 3, 2 더하기 1하면 3인데 또 1은 제외니까 얘는 몇 개? 8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되게 하는 m의 값이 모두 몇 개였냐면 또 5개였던 거야. 그러니까 5 곱하기 5가 될 거고요. 요렇게 되게 하는 m의 값이 2개였지. 그러니까 7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마지막에 얘는 몇 개? 8 하나만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25고요. 14 더하기 8을 하면 얼마예요? 39 더하기 8이니까 39 더하기 8 얼마예요? 47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13번 문제는요. 사실은 거듭제곱 근에 대한 성질과 그리고 표현법만 알고 있고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굳이 모른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하나하나 체크해 나갈 수 있거든. 그래도 양의 약수의 개수까지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충분히 좀 수월하게 조금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13번 문항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14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그쵸? 자, 어려웠어?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14번 문항이 학생들한테 꽤 난이도가 있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답률이 86.6%거든. 선생님들이나 강사들이 풀었을 때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학생들한테는 되게 내가 진짜 잘 푼 거 맞아? 나를 못 믿는 학생들한테 되게 힘들었겠지.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답이 기억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문제면 거의 답이 뭐예요? 뭐 기억, 니은, 기억, 디귿, 뭐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갔을 텐데 얘가 기억이야 그냥. 그러니까 니은, 디귿은 틀렸어. 틀렸는데 이거 왜 틀렸는지도 알겠거든. 근데 왠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어. 그런데 평가원에서는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너네가 이게 객관식이라고 해서 좀 답으로 자주 나오는 것을 이렇게 찍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번에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fx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다항함수라고 한 거야. 다항함수에 대하여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gx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는 x로,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라는 다항함수로 정의를 한 거야. 그런데 새로운 함수 hx가 나타나서요. 얘는 뭐예요?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g의 x 플러스 t의 우극한이야. 그리고 얘는 뭐예요? g의 x 플러스 t에 t가 2로 갈 때의 우극한을 곱한 것으로 다시 약속을 했대요. 자, 그랬을 때 h1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억번을 가지고 hx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네가 한번 좀 편하게 생각해봐. 편하진 않지만 x에다 얼마 대입한 거야? 1 대입한 거야. 그러면 h1이라는 건 수학원 선생님 뭐라 그랬어? 공평해. 그래서 x자리에 1을 대입했어. x자리에 다 1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g에 1 플러스 t가 됐고요. 곱하기 리미트 t가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갈 때 g에 뭐가 됩니까? 1 더하기 t.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좀 보자. 여기 지금 보면은 1 플러스 t라는 아이가 나왔지. 그리고 여기는 1 플러스 t라는 아이가 나왔고 여기에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t가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갈 때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 이거 뭐예요? 합성함수예요. 그래서 1 플러스 t를 선생님이 s라고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사실은 바로 알 수도 있는 게 얘가 뭐예요? t에 관한 1차 함수거든. 1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양수니까 실제로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잖아. 그럼 얘는 t를 0이라고 하면 1로 가는 거야. 근데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는 거지. 자, 얘는요. t에다 2 대입하면 3으로 가. 근데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살짝 보여드린다면 1 플러스 t라는 어떤 직선이 있는 거야. 직선 입장에서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어디예요? 1보다 큰 쪽에서 1로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얼마가 있어서 2가 있어서 2보다 큰 쪽에서 2로 오지. 그러면 2보다 큰 쪽에서 2로 오면 얘는 어디로 가? 3으로 가는데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s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오고 gs라고 고치고요. 얘는 그럼 뭐가 돼? 리미트 u가 3보다 큰 쪽에서 u로 갔을 때 gu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보자. s는 1보다 큰 쪽이지. x는 1보다 큰 쪽이지. 그러니까 누구 따라가? x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s니까 그냥 뭐예요? s라고 쓴다면 s에다 1 대입하니까 앞부분은 얼마가 돼? 1이 됩니다. 자, 곱하기가 왜 갑자기 더하기로 변신했니? 이렇게 됐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3보다 큰 쪽이야. 3보다 큰 쪽은 어디입니까? 똑같이 1보다 큰 쪽에 3보다 큰 쪽이 있지. 얘는 x야. 근데 얘는 u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를 따라가? u를 따라가고 u에다 3 대입하면 얼마 됩니까? 3이 되어서 정답은 3이에요. 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얘기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냈어. 자, 이제 니은번부터 우리 고난이 시작됩니다. 니은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미 조금 쉬운 걸로 한번 살펴봤으니까 니은번 봅시다. h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했는데 우선은 앞부분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x 플러스 t를 선생님이 s라고 둘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x 플러스 t를 u라고 둡시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hx라는 아이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리미트 우리가 자 t가 0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 x로 가겠지. 그래서 s가요. x보다 큰 쪽에서 x로 올 거고요. gs 이렇게 우리가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기 리미트 이번에는 u가 어디로 갈 거예요? t가 2로 가잖아. 여기다 2 대입해봐. x 플러스 2로 가는데 큰 쪽에서 x 플러스 2로 가는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2보다 큰 쪽에서 x 플러스 2로 가고 gu 이렇게 나타낼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문제는 뭐냐면 범위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얘네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gx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x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그려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x예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 다음에 이 사이에서는 그냥 뭐예요? fx입니다. 그냥 여기는 fx인 거야. fx. 자,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나눠서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값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1일 때 1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그냥 뭐를 따라가? x를 따라가. 즉 여기 입장에서는 s를 따라가겠지. 그러니까 여기다 x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자. 원래는 s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얘는 그냥 뭐를 따라가? x를 따라가는 거야. 맞아요?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마이너스 1일 때 보자.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우극한 입장에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야. 우극한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누구를 따라가? 그냥 fx를 따라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fx를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도 우극한은 다 뭐가 되는 거야? fx가 되는데 1일 때는 여러분이 잘 봐야 돼. 1일 때는 우극한이기 때문에 1일 때는 누구를 따라가? 이 부분을 따라가야 돼.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냥 x라고 쓸게요. 1보다 작을 때는 fx고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x를 따라가는데 1부터는 누구를 따라가? x를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야 돼? x야. 언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왜?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가 fx인데 우극한이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x 자리에 x 플러스 2가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x 플러스 2를 다 대입을 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2인 거야. 언제?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즉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라고 쓸 수 있지. 자,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f에 x 플러스 2가 되겠죠? 언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 x 플러스 2가 1보다 작을 때. 그럼 빼기 2를 하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다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x 플러스 2가 되고 x는 x 플러스 2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 x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따라서 hx 입장에서 선생님이 좀 식을 써드리자면 hx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몇 가지로?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얘랑 곱하면 x에 x 플러스 2가 되겠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얘랑 얘가 만나겠지. 그래서 뭐가 돼? x에 f에 x 플러스 2가 될 거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졌어. 그럼 얘는 fx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졌으니까 x 플러스 2를 따라가면 x 플러스 2에 fx가 되겠죠? 언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랑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에 포함이지. x에 x 플러스 2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hx도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니? 각각에 대해서는 다 다항함수니까 얘네들은 각각의 구간에서는 연속이에요. 다만 이렇게 끊긴 구간에서 뭐여야 돼? 연속이어야지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겠지. 우리 1일 때만 하나 살펴볼까? 여기다 1 대입하면 3배의 f1이고요.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야? 1 곱하기 3이니까 3이야. 즉 f1이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돼. f1이 3이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되게 찝찝함을 끌어안고 틀렸나 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최근에 봤던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딱 답을 가지고 예를 들면 f1이 3이다 라는 것을 옳고 그름을 우리가 따졌다면 f1이 3이 될 수 있어? 없어?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돼. 근데 없거든. 없으니까 1에서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말을 못해. 그지? 그냥 불연속인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라도 불연속이면 우리는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못하지. 그러니까 니은은 어때요?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정말 이게 발려드는 문제예요? 아니지. 개념적으로 접근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틀렸어 라고 해도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디귿번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길게 나왔어. 함수 gx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서 감소하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한번 보자. g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g의 마이너스 1은 x가 마이너스 1인 건 여기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f의 마이너스 1과 같은데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거야. 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래요. 마이너스 1에. 그러면서 얘가 감소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 자,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잘 보세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최소값을 가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아니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차 함수야.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려낼 수 있냐면 마이너스 3 대입해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가 되었다? 뭐 3이 되었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일 때 3이었습니다. 그리고 1일 때도 얼마예요? 3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일 때도 얼마예요? 3인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아래로 불르긴 함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 구멍 뻥 뚫려서 이렇게 생겼고 여기도 구멍 뻥 뚫려서 이렇게 생긴 거야. 그죠?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에서 보면 여기 입장에서 여러분 봐봐. 최소값을 가지려면 이제는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서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왜? 얘네들이 최소값이 되면 좋은데 얘네들 구멍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최소값이 될 수 없어. 그러면 이 부분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부분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데 지금 fx는 뭐라 그랬어?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감소하는 모습이고 여기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든 fx를 하든 얘네들은 다 뭐예요?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겠지. 감소하고 있는 것에다가 x를 곱하든 x 플러스 2를 곱하든 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얘네들이 뭐라 그랬어? 다항함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을 하나 생각하자는 거야.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1인 직선 입장에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됐다라고 해봐. 그러면 우리가 fx를 이렇게 놓아볼까?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1 대입해봐. 1이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봐.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주어진 조건 마이너스 2 만족하고 감소하잖아요. 여기 입장에서 얘를 x로 곱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x에 x 플러스 3이 되겠다. 그치? 그러면서 얘는 뭐예요? 위로 불러긴 함수야. 위로 불러긴 함수인데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얘 얼마 돼버립니까? 0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3과 0을 지나면서 뭐예요? 위로 불러긴 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기냐면 마이너스 3에서는 0이면서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입장에서 우리가 볼까? 여기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얘네들은 아니다. x 플러스 2를 대입해야 되네요. 죄송해요. 자, x 플러스 2를 대입하자. 미안해요. 자, x 플러스 2를 대입을 하면 fx에다가 x 플러스 2를 대입해야 되네. f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여기에 뭐를 곱하는 거야? x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빼버리면 마이너스 x에 x 플러스 5가 됐다. 그쵸? 자, 그래서 마이너스 3 대입하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3 곱하기 2가 돼서 6이 되네. 어디 있어? 저 위에 있는 거야. 저 위에 있으면서 얘가 위로 불룩이잖아. 이런 식의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게 되고 x가 0일 때는 0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위에서 이런 식으로 키가 작아.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서 최소값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지지. 여기서 또 어때? 0에서 구멍이 뻥 뚫려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까지만 사실은 가질 수 있어? 마이너스 1까지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 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4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3보다 더 위에서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 될 수가 없겠지. 왜? 마이너스 3보다 더 위에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 보자. x 플러스 2의 fx를 곱하래. 아까 fx 여기 구해놨으니까 마이너스 빼면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에 x 더하기 3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해서.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그러면 얼마예요? 마이너스의 2가 되네. 맞아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는 얼마가 돼? 다시 마이너스의 1이고 얘는 2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내가 알겠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얘네를 봐. 얘는 또다시 뭐예요? 위로 볼록이 나이잖아. 그래서 위로 볼록인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을 지나게끔 이렇게 내려오면 얘네들이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 1까지 갈 거야. 그러면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에 3 곱하기 4가 되어서 마이너스 12가 되거든. 그래서 너무 좋아. 최소값이 생길 것 같아. 쭉 내려왔잖아요. 그지? 근데 문제가 뭐니? 1에서 함수값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함수값 3을 가지게 되는 거야. 등호가 여기 있어서. 그럼 얘가 최소값이고 싶은데 최소값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구멍이 뻥 뚫려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최소값을 가져 못 가져? 못 가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게 되게 찝찝하지만 개념적으로 접근했더니 최소값을 가지고 싶었는데 거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서 가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기억번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안 되는 거 하나 찾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발리 찾는 문제로 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어. 왜?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뭔가가 일어나야 되니 하나를 가지고 해봤더니 안 되네. 안 되니까 틀린 거야. 이렇게 가셔도 나쁘지 않다는 거야. 근데 대신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 대해서 모습들이 좀 많이 바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올해는 문제풀이 강의에서 아무래도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지금까지의 모습, 전형적인 모습보다는 살짝 바뀌어서 이렇게 조금 찝찝해 보이는 문제지만 개념적으로 접근해서 맞춰야 되는 문항들을 좀 더 많이 넣을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14번 문항은 선생님 저 이거 힘들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얘가 오답률이 70% 넘어갔고요. 오답률이 6이었어요. 2022학년도 문제에서도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 수학 교육과를 가든 뭐 수학과를 가든 이게 수학이 분야가 진짜 많거든요. 수학의 분야 중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정수론이에요. 정수론. 정수론이 뭐게요? 정수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정수가 뭐 그렇게 어렵나요? 네, 어려워요. 실제로 여러분 그 정수론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 우리 소인수분해 하잖아요. 소인수분해가 대단한 녀석인 게 뭐예요? 최근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비밀번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정수론에서 다뤄요. 실제로. 그래서 뭐 소인수분해라던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비밀번호도 만들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걔네들을 풀어내는 역할들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정수론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인데 아까 우리가 약수의 개수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정수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3의 배수인 경우,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요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누구 입장에서 접근을 해줘야 되냐면 3의 배수 입장에서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3의 배수가 아닌 게 아니라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얼마인 게 있어? 0인 게 있고 1인 게 있고 2인 게 있으면 0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것은 3의 배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거나 2인 것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이렇게 숫자들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3의 배수라는 얘기가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2의 배수는요. 짝수 아니면 홀수로 해서 최근에 그전 최근에 많이 나왔어. 근데 4의 배수가 되는 순간 몇 가지로 나눠서 해야 돼? 4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 하면 4가지 케이스로 분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생들한테 이건 너무 가혹한 거야. 그러니까 보통 3의 배수인 경우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럴 때는 선생님이 뭐라고?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0인 것을 우리가 보통 3K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1인 경우는 3K 플러스 1,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2인 경우는 3K 플러스 2로 이렇게 나타내면서 문제를
세 가지로 나눠서 해결하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이제 문제 볼게요. 모든 항은 자연수래요.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9번째 항에 뭐와 뭐를 구하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9번째 항이 한 개가 아닌가 봐. 여기에 대해서도 9번째 항, 여기에 대해서도 9번째 항, 여기에 대해서도 9번째 항이 나오겠죠. 그중에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뒤에 있는 항은요. 앞에 있는 항이 3의 배수면 3분의 1을 곱해서 나오는 거고 3의 배수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항이랑 앞에 있는 항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거야.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7번째 항이 주어져 있어. A7이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40이라는 아이는 바로 앞에 있는 항 입장에서 생각해봐. A 6번째 항 입장에서 결정이 됐겠지. 그래서 A 6번째 항이 만약에 3의 배수였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A 7번째 항은 여기에다 몇 배를? 3분의 1배를 해서 나온 거야. 3분의 1을 하면 뭐가 돼? K가 되는데 얘가 얼마였다는 거지? 40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6번째 항은 뭐였다라는 겁니까? K에다 40을 대입하면 120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8번째와 9번째 항을 알아야 되는데 자, 보자. A7은 40이야. 3의 배수가 아니지. 그럴 때는 얘랑 더해서 A 8번째 항을 결정하는 거야. 그럼 얘랑 더하면 얼마예요? 160입니다. 자, 이제 또 얘가 3의 배수인지 확인해. 3의 배수 아니지. 그럴 때는 얘랑 누구랑? A7이랑 더해서 A9를 결정해. 40이랑 160이랑 더하면 A9는 얼마가 됐다? 200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 알아내게 된 겁니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6번째 항이 3의 배수가 아니라 나머지가 1인 경우야.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경우야. 그러면 6번째 항만 가지고 7번째 항을 못 구했겠다. 그지? 그러니까 뭐예요? A5랑 A6이랑 더해서 A7인 40이 나왔을 거고 이때 A5는 그러면 어떻게 결정됩니까? 40에서 A6을 빼줘야 되지. 그래서 얘를 뺀 거야.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을 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39 마이너스 3K가 되어서 5번째 항이 3의 배수였어. 5번째 항이 3의 배수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하면 6번째 항이 나왔겠네. 3분의 1 하면 얼마예요? 13 마이너스 K인데 A6이 뭐래? 3K 더하기 1이래. 그러면 4K가 얼마가 되어서 12가 되어서 K가 얼마였다? 3이었다. 그럼 이제 갑시다. 우리는 8번째 항이 궁금해. 8번째 항이 궁금한데 7번째 항이 3의 배수가 아니었고 그러면 6번째 항을 알아야 되는데 K가 우리가 방금 얼마였더라? 3이었어. K가 3이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A6을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12 더하기 K가 3이니까 얼마예요? A6은 10이었어요. 그리고 A7 갑시다. A7이 40이었어. 따라서 A8은 얼마가 돼? 얘네 둘 더하면 50이 되죠. 그럼 얘도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얘네 둘 더하면 A9는 얼마가 돼? 90이 되는구나 라는 거 하나 더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6번째 항이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2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3의 배수가 아니니까 A7은 어디서 나왔어? A5 더하기 A6을 했더니 A7인 40이 나왔겠지. 그런데 얘가 3K 플러스 2이기 때문에 반대로 넘기면 A5는 40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요거 계산하면 38 마이너스 3K가 되겠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A5도 3의 배수가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A6은요.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 A6은 A5 더하기 A4에서 나왔겠다. 그죠? 그런데 A6이 얼마였어? 3K 플러스 2였고 A5는 38 마이너스 3K야. 그리고 A4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A4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K 넘어가면 6K가 되고 38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36이 되어서 얘가 3의 배수구나. 그러면 여기에다 3분의 1을 하면 뭐가 나와야 돼? A5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A5는 3분의 1을 하면 2K 마이너스 12가 된 거야. 그럼 이렇게 넘기면 5K는
요렇게 넘기면 50이 되어서 오, K의 값은 얼마다? 10이다 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K는 10인 걸 왜 구해야 되니? 우리가 9번째 항으로 가기 위해서. K가 10이라면 얘는 A6이 32였던 거야. 그죠? 그러면 A7은 40이었다. 그러면 A8 값이다. A8은 얘랑 더하면 72가 되어서 3의 배수야. 따라서 A9는 얘의 3분의 1을 하면 3, 2는 6, 3, 4, 12 해서 A9는 24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싹 다 구해본 거야. 그러면 자, 최대값은 200이고요. 최소값은 24가 되어서 대문자 m이랑 소문자 m이랑 더하면 224가 된다라는 것도 바로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0,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1,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2인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잘 보고 앞으로도 케이스를 잘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15번 문제도 맞춰내실 수 있을 겁니다. 70% 이상의 친구들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 객관식 문제 1번 문항부터 15번 문항까지 모두 해결해 봤고요. 선생님 또 연결해서 단답형 문항들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